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16일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쿠팡 관련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동방이 상한가를 갔고요. 동방은 이제 시간외에서 6.5%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KTH, KCTC, 그리고 대형포장, 영풍재지. 대형포장이나 영풍재지도 지금 거래대금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나 한국전자홀딩스 이 종목들은 시간외에서 좀 밀려있고 차트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식품이 또 새롭게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은 좀 약하죠. 480억.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1등주고 어떤 종목이 2등주인지 약간 구분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기준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쿠팡 관련해서 상승을 한 게 이때부터 상승을 했죠. 1월 11일부터. 그러면 차트를 1월 초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 우측에 있는 LH, 이 상승률을 보면은 이 동방은 521%죠. 그리고 KTH는 177%, KCTC는 131%, 대형포장은 110%, 영풍재지는 88%. 이게 상승률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상승률이 큰 종목을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봉을 보면서 어느 종목이 가장 빨리 상한가를 닫았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바로 그 다음날 매매할 게 아니고 충분히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하락하기 전까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나 그것을 보고 대장주와 2등주와 3등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는 이트론이 있고요. 오늘 거래 정지였죠. 그리고 내일 거래 정지가 풀릴 텐데 지금 EID 이 종목은 시간에서 7%만큼 밀려 있고요. 이화전기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앱지수가 시간외에서 8%만큼 하락을 해 있고요. 이 차트를 봐도 이 높은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죠. 이제는 좀 하락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 중에서도 상승을 한 게 바로 이때부터잖아요. 2월 달부터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트로는 290%를 상승했고요. EID는 오늘 올라서 244%죠. 그리고 이화전기는 123%고요. 이수앱지수는 148%.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트론이 대장이고 EID가 2등주 그리고 이화전기가 3등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상승률만 갖고 판단을 한 거고요. 앞으로 2등주가 더 많이 올라가거나 대장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모습으로는 이트론이 대장으로 보입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SFA 반도체를 보면 이제는 높은 자리에서 또 긴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을 했고요. 이 차트의 모습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전고점에서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면 이 종목이 하락했을 때 매매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그네틱스도 여기에서 지금 쌍봉 구간이죠.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선익 시스템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으로 볼 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선익 시스템을 보도록 하고 SFA나 시그네틱스나 제주반도체까지는 차트의 위치가 쌍봉 위치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이 오늘 거래대금이 4천억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차트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매수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텔레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앞에 있던 이 박스권을 큰 거래대금으로 뚫어냈죠. 차트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자본 총계, 그리고 부채 비율은 42%,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어소프트가 오늘 상승을 했고요. 이 종목도 거래대금을 크게 터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승 이후로는 작년 실적이 좀 크게 증가를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하고요. 과거의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20년도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지트가 오늘 또 19%만큼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전에 확인을 했을 때 약 5,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 위지트하고 우리기술투자가 있는데 전에는 우리기술투자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차트 모습을 보면 이제는 위지트가 대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이때에도 이미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이구산업하고 대창이 그 구리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들은 약간 좀 움직임이 쉽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이때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고 이구산업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그 상승 이유가 약간 좀 황당한 이유였어요. 구리광산에 뭐 80조만큼 뭐 매장량이 있다는 이런 뉴스로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 차트를 봐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요. 반등 없이 내려오는 종목은 이 낮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쿠팡 관련주라던가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조만간에 좀 깊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에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좀 깊은 조정이 나오면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주를 보면요. GPC가 장중에는 4%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수익이 좀 괜찮았었는데 장 마감했을 때는 마이너스 1%만큼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네트는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또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실시간 조회를 해보니까 내일은 아마 5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텍은 어제 쿠팡 관련주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약간 상승한 이유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쿠팡에 물류차를 공급을 했었다는 그런 이력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가 됐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매도가 됐을 텐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보유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제약은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생길 때 그때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오늘 하락을 했고요. 어제까지는 이 종목이 6%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 시간외에서도 2%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장 전부터 한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새벽 5시 반에 뉴스가 나왔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이 박스 NK의 임상 이상이 연내까지는 종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박스루킨이라고 하는 반려견 전용 항암 치료제가 있는데 작년 10월 19일에 품목허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2월 24일까지 이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 반려견 전용 항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지금 박셀바이오는 매출액이 전혀 없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매출액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상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월 24일 이전에 이 승인이 나지 않고 만약에 승인이 거부가 된다면은 이 종목은 좀 더 깊이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뉴스 결과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빅히트가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고 그대로 상승이 나왔고요. PB파마는 지금 고점 위치에서 4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움직임이 위든 아래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무영테크가 약간 하락이 나왔는데 좀 깊은 하락이 나오면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X하고 사마네트웍스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AP 위성도 아직까지 고점 부근이고요. 한국바이오젠은 이 종목은 이쯤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시장의 주도주들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이번에 추가한 종목이 MVH가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상승폭의 이 낮은 구간을 이용을 해서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주은행도 있는데요. 제주은행이 단기 과열에 걸리기 전까지 거래대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이 단기 과열 2일차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단기 과열이 풀리겠죠. 그때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할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유 종목들의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종목들을 하락으로 반전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하루만 해도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 이 계좌의 잔고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연마를 해야 되지만, 하루하루 움직이는 이 주가에 심리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잘 관리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제가 가진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이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